코끝의 성형에 있어서 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이 원장님, 저는 복코 교정이란 걸 해야 할까요? 이쪽 병원에선 복코 교정을 해야 된다, 저쪽 병원에선 복코 교정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복코 교정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완전한 의학 용어로 통일돼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의 인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수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그걸 권할지 말지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통용되는 복코 교정이라는 방식은 코끝에 있는 연골 바깥쪽에 있는 연부 조직의 두께를 줄여서 코가 좀 벙벙한 느낌이 들고 두툼한 느낌이 드는 것을 조금 더 얄쌍하게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복코라는 것은 정말로 살이 많고 두꺼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연골성 복코로 연골이 퍼져 있는 경우도 복코 같은 형태로 코끝이 퍼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골성 복코의 교정을 단순히 코끝 연골 묶기나 연골의 교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연골성 복코의 교정도 복코 교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나한테 이 수술 방법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복코 교정이란 단어가 조금 모호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아무래도 복코 교정이라는 통용되는 단어가 가지는 코끝의 연부 조직의 양을 줄여주고 두께를 줄여주는 이런 수술 방법을 얘기할 때 그 복코 교정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복코 교정의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더 얄쌍한 코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코끝 혈액순환에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코끝 자체의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도 코끝의 색깔 변화가 예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끝을 감싸는 연부 조직, 살의 두께를 과하게 줄이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골술이라고 해서 콧대의 뼈를, 휘어있는 콧대의 뼈를 바로잡거나 코뼈가 너무 넓을 때 그 부분을 줄여주는 절골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절골술에 의해서 같은 콧대의 높이라도 절골술의 여부에 따라서 콧대의 높이가 높아 보이거나 또 덜 높아 보이거나 할 수도 있고, 퍼져 보이는 양이 달라지면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골 여부도 의사에 따라서 추천할지 말지를 다르게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콧대가 같은 높이라도 콧대 라인이 훨씬 좁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콧대가 좁았을 경우에 보형물의 윤곽선이 과하게 도드라져 볼 수 있기 때문에 절골술을 과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절골술의 여부와 그 양도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절골술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의 코가 될지, 또 평상시에 내 콧대가 많이 휘어서 내지는 많이 넓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본인의 의사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콧볼 축소도 사실은 할지 말지를 많이 고민하고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콧대와 코끝의 수술과 함께 콧볼 축소를 많이 시행하기도 하지만 따로 수술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콧대, 코끝 수술과 함께 콧볼 축소를 시행했을 때의 장점은 넓은 콧볼을 좀 더 줄여서 조금 더 작은 코 느낌, 귀여운 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여성성을 강조할 수가 있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도 아주 넓은 콧볼의 경우에 코가 덜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콧볼 축소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콧볼 축소는 절개, 비절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최소 절개 콧볼 축소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콧볼 축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은 콧대와 코끝의 변화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코가 좀 퍼져 있고 콧볼이 넓다고 해도 코끝을 많이 앞쪽으로 연장시켰을 경우에 콧볼 자체가 조금 줄어든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끝을 연장하는 양과 그 정도에 따라서 콧볼 축소의 여부와 그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콧대, 코끝 이 삼각형의 볼륨과 코 길이 대비 이 폭의 비율을 잘 따져서 본인에게 콧볼 축소가 꼭 필요할지,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코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수술이 어떻게 필요할지를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콧볼 축소의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콧볼 축소 수술 후에 어디 부분에 어떤 정도의 흉터가 남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저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다소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조금 예민하고 지겨울 수 있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선호도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꼭 맞는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 군데만 다녀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기보다는 두세 군데 정도 상담을 다녀보면서 나의 코에 대한 어떤 진단이 나오는지, 또 어떤 수술 방법을 원장님마다 추천해 주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인의 수술 결정에도 도움이 되고 최상의 결과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내용이, 상담 결과, 그리고 진단 내용이 의사마다 병원마다 다르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얼썸 닥터 김형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